마이클 싱어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영성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책들이 번역돼 나오면서 친숙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거친 체험에 근거한 그의 충고들은 어려운 면이 전혀 없고 마치 생활 법문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 인상 깊습니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란 책은 다른 제목의 책인 한 발짝 밖에 자유가 있다로 출간되었다가 제목을 바꿔 재발행된 특이한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인생 역정이 잔잔하게 울림을 줍니다. 싱어의 설명들은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가르침이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화의 비유와 벽돌집의 비유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익히 들었던 우화지만 싱어의 해설이 가장 와닿았던 것이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식의 중심을 대상에 홀려 잃어버리는 과정은 흔히 스크린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스크린의 비유를 설명한 사람은 동굴의 우화를 이야기한 플라톤일 것입니다. 동굴의 우화가 정말 우화인데 반해 TV나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TV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TV를 보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즉 조금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TV를 즐기는 반면 완전히 TV에 빠져서 자기가 TV를 보고 있는 상황임을 잊어버리는 상태도 있죠. 물론 TV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고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이라는 TV를 보고 있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아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외부 세계의 형상들이 등장하는 마음의 화면에 주의를 뺏긴 채 의식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빠져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육체적 감각의 세계에 의식이 집중되면 그것은 우리를 그것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감정적, 정신적 반응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마음의 TV쇼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런 비유적 상황에 대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클 싱어의 표현으로 마음의 TV쇼는 일종의 습관적 상황입니다. 생각, 감정, 인식을 지배하는 익숙한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익숙한 상황을 벗어나는 소란을 피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이런 생각, 감정을 계속 통제하느라 그런 상황 자체를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일반적이고 익숙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기 위해서는 드디어 인식론의 숙제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친절한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우리는 자신을 그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영화를 볼 때는 두 가지 감각, 즉 시각과 청각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장단을 맞춰 일어납니다. 만약 이게 싱크가 잘 맞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과 대사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줄거리와 인물들이 매력적인 경우에 우리는 극장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잊어버리고 영화 속으로 마음이 끌려 들어가죠. 단지 두 가지 감각만으로도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청각 자료에 그다지 잘 빠지지 않는 경우라면 이런 비유가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여겨보시죠. 아이들은 그것이 영화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몰입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영화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청각 두 종류의 감각이 아니라 냄새와 맛, 촉각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를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오감이라고 하지만 오감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상황을 가정하면 거의 모든 시공간 감각을 아울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냄새와 맛도 느끼고 촉감도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감각이 총동원되고 싱크가 잘 맞는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화의 경험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 기술이 발달해서 영화를 보고 뭔가 느끼는 가상의 자기 생각을 화면이 아닌 머릿속으로 자막의 형태로 들려줄 수 있다면 그걸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처럼 여길 수 있게 하는 자막만이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도 조절하고 각종 육체적, 정신적 반응을 피드백하게 된다면 매트릭스라는 영화 덕분에 우리는 지금 오감에다 생각과 감정까지 덧보태진 총체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영화의 경험이 가능하다면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영화관을 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화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일치되지 않는 의식의 대상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미치는 모든 곳이 영화 속의 일부입니다. 영화만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영화는 재미없으니 이제 나가고 싶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독립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 불교의 유식학을 이렇게 쉽게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당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인식하는 모든 대상이 완벽하게 장단을 맞추고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자신이 대상과 별개의 존재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아가 된 영혼. 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마치 감쪽같이 일치하는 곳에 빠져든 의식입니다. 의식은 자신을 더 이상 자신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인 줄 압니다. 기억장치까지 더해져서 모든 경험의 총합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아관념이란 우리 자신에 관한 생각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완벽한 하이테크 영화를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생각, 감정, 감각은 모두 스크린 속에 나온 배우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배우의 눈과 귀를 통해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미아가 된 우리가 영화에 뺏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의 대상들을 인식하는 의식은 그대로입니다. 영화가 제공하는 생각, 감정, 감각이 스스로를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아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영화를 멈추면 우리는 이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 잡힌 존재라면 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의식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내 외부의 대상들과는 무관합니다. 재미난 영화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영화관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입니다.